지금 전국 아파트 값이요 19주째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지금 소폭 확대되고 있고요. 수도권과 경기 지역은 지난주에 비해 모두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요 지난해 12월 첫째 주에 하락세로 접어든 지 지금 18주 만에 다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축 입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요 이번 주에도 0.07%가 올랐는데요. 지금 47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서울 지역은 일부 올라가는 지역도 있지만 보합지역 그리고 서울이지만 하락지역도 여러 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전세값은 올라가고 있지만 주택가격은 지금 혼조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요 장기간의 고금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도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시켜야 되는데 지금 장기간에 이렇게 고금리가 되는 상황 속에 특히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금리 내리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동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러한 집값 상승 피로감의 그런 누적된 여파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려온 돈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서요 지금 법원의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물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고금리와 그리고 경기 침체 여파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4일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요 3월의 집합건물입니다.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이 이제 공동주택으로서 집합건물이 되겠는데 지금 임무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요 5,289건으로 전달 4,419건에 비해 무려 19.6%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요 지난 2013년 1월 5,407건 이후 약 11년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경기도가 1,50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3월 1,042건과 비교하면 1.5배 가까이 경매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임무경매는 저당권이라든가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건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해서 실행되는 경매를 말합니다. 소송을 거쳐서 소송 승소 판결이 없이도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일 때 그러니까 채무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근저당권 설정자라 하고요. 금융기관은 근저당권자입니다. 바로 근저당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하는 것이 바로 임의경매가 되겠습니다. 반면 강제경매는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경매가 강제 경매가 되겠습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 등 영향으로 경매에 올라오는 물건들이 한동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전후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산 소위 영끌족들이 있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 영끌족들이 지금 2년간 넘게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서 지금 경매에 넘어간 물건들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요 2024년 4월
일주입니다. 4월 1일 기준이 되겠는데 매매 가격은 0.03%가 하락하고 전세 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주거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마이너스 0.03%가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주는 0.04% 하락했죠. 하락폭이 축소되었네요. 수도권은 지난주 마이너스 0.03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01 하락폭이 축소되었고요. 서울은 지난주 0.01% 올랐는데 이번주는 0.02% 상승으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가 되었고요. 지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5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04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4, 이번주도 마이너스 0.04로 하락폭을 유지했고요.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39 떨어졌는데 이번주에도 마이너스 0.35% 하락했고요. 8개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4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03 하락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요. 인천은 0.00 보합, 울산도 보합, 전남도 보합을 이루었고요. 전북은 마이너스 0.06 하락했고요. 대구도 마이너스 0.06, 부산도 마이너스 0.06, 제주는 마이너스 0.05 하락, 충남도 마이너스 0.05, 경남 마이너스 0.04, 경기 마이너스 0.03은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01, 이번주는 0.02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지역별, 단지별로 상승과 하락, 혼재되어 나타나는 가운데 선호지역 중심으로 추가 하락 우려가 일부 해소되고요. 급매물이 소진된 후 매도 희망가 유지에도 불구하고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강북 14개구입니다. 0.02% 올랐네요. 그러나 도봉구는 마이너스 0.05% 하락, 노원구도 마이너스 0.02% 하락,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올랐네요. 0.13% 올랐는데 염리동과 대흥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용산구 0.06 올랐네요. 이천동과 주요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요. 성북구 0.05%는 역세권 선호지역 중소형 규모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금천구는 마이너스 0.03%, 관악구도 마이너스 0.02%, 거래가 한산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하락 중이 되겠네요. 송파구는 0.05% 올랐습니다. 잠실동과 장지동, 오금동 위주로 올랐고요. 서초구도 올랐네요. 0.04, 장원동과 방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양천구 0.04, 신월동과 목동, 대단지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인천은 지난주 마이너스 0.01인데 이번주는 0.00으로 하락해서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동구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04는 만석동과 준신축 위주로, 부평구 마이너스 0.01은 산곡동과 부평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고요. 연수구 0.01은 동춘동과 송도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 플러스 0.01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간석동과 서창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은 지난주 마이너스 0.06, 이번주는 마이너스 0.03 하락이 되었습니다. 화성시가 올랐어요. 0.11. 교통호재가 있는 오산동과 영천동 위주로 올랐고요. 용인 처인구도 올랐네요. 0.10%는 고린동과 이동읍 위주로 올랐습니다. 수원 영통구 0.07은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이 양호한 영통동과 원천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주시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21%, 고암동과 덕정동 구축 위주로, 안양 동안구 마이너스 0.18%는 평천동과 관양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성남 중원구 마이너스 0.16은 금강동과 상대원동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면서 하락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물이 증가하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죠. 대구 지난주 마이너스 0.06, 이번주도 마이너스 0.06입니다. 남구는 마이너스 0.15%는 봉덕동과 대명동 구축 위로 하락하고요. 서구 마이너스 0.10은 내당동과 중리동 중소형 규모 위로 하락했습니다. 달성구는 마이너스 0.09는 다사읍과 현풍읍 위주로 하락이 되었네요. 부산입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6, 이번 주도 마이너스 0.06을 하락했는데 수영구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16은 광안동과 남천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고요. 해운대구 마이너스 0.12는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가운데 좌동과 재성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부산 진구 마이너스 0.12는 범천동과 부암동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세종시 지난주 마이너스 0.39 하락, 이번 주도 마이너스 0.35%로 하락폭이 축소되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가운데 고운동과 다정동, 도담동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전북은 지난주 마이너스 0.01,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6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는데요. 남원시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0.15가 올랐는데 도통동과 월락동 위주로 상승하고요. 익산시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13%는 마동과 동산동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확실한 금융 상황과 부동산 경기 이축 우려로 매수 관망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4월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4월 위기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 증권회사라든가 저축은행, 그리고 특히 새마을금고, 이런 PF 자금들이 지금 심지어 새마을금고는 PF 대출로요, 적자하는 그 새마을금고가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고금리 장기화와 역시 경기 침체, 주택가격 하락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만 발생하는 등 급매물이 아니면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물 증가와 거래 절벽 현상은 계속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경매 물건은 전국적으로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